한국일보임. 자, 8월 1일 한국일보입니다. 미국 김정은 정권 교체론 다시 수면 위로. 질병관리본부 인건비에 쓰인 노인기초연금. 뭐야 이거는? 장기 채무자 2214만 명. 연체 기록도 지워준다. 토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 양도세 강화할 듯. 그런 기사들이 한국일보 1면이고요. 자, 2면입니다. 상환 능력 없는 극빈층이 대다수 214만 명 금융거래 즉시 가능해져. 요거는 뭐냐면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이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얘기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상환 능력이 없을 사람들한테 돈을 그냥 마구잡이로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은행들은 이자 장사하잖아, 그죠? 빌려줬는데 이제 관련해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들을 없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파 깽판 좀 그만 쳐라 임마. 자, 북한 도발에도 베를린 고상은 죽지 않았다. 요거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멘토 김기정이라는 사람의 인터뷰입니다. 3면입니다. 쓸카드 없는 난감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완전히 새판사의 ICBM 때문이죠. 송영무 사드 임시 배치 재고 가능 오락가락. 4면입니다. 미일 정상 통화했는데 정작 문 대통령은 휴가 뒤에. 5면입니다. 이낙연 2달 책임 총리가 안 보인다. 이거는 뭐죠? 부제가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권한 보장 약속 불구, 정부 내각 인사 등 역할 제한적 야권에선 허수아비 총리 비판도, 핵심 국정과제 당정청 당정청 조율 앞장 개혁 주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이낙연이가 할 일이 없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자, 당정 탈원전에도 전력대란 요금 폭탄 절대 없다, 뭐 이런 기사 있고요. 6면입니다. 빈곤층 5명 중 1명 돈이 없어 겨울철 난방도 못해. 찔끔 오른 생계급여 4인 가구 월 최대 135만원. 135만원은 한 사람의 생활비죠. 4인 가구가 135만원으로 산다는 건 힘들지. 노선 버스업 기사들 근로시간 줄어든다. 요거 근로시간 특례업종 관련한 이야기죠. 원래 26개인가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10개 종류 이하로 줄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면입니다. 검찰 안철수 박지원 이용주 무혐의 결론. 야, 연관 증거가 없답니다. 자, 9면입니다. 총격 피살된 한인 사기단 지문 모든 콜라겐 열쇠였다. 이거는 뭐 그냥 범인 잡는 과학이라는 기획 기사예요. 코난 같은 거 좋아하시면 읽어보십시오. 10면입니다. 좌파 지원 축소 기조 위법 아냐 판결문 논란. 요거는 블랙리스트 판결문 관련한 이야기인데,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 해서 블랙리스트 범행 지시로 볼 순 없어. 박근혜, 김기춘과 공범 아니다 명시, 지원금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김기춘 판결과 왜 다르나 비판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11면입니다) 정권 입김에 좌우 최저임금 위 개편론 불부터. 이거는 뭐죠? 그러니까 이게 현행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각각 9명이라고 해서 총 27명이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 편이고 노동자위원은 대체로 노동자 편인데, 공익위원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의향에 따라서 결국에는 공익위원들이 이제 선임되는데, 위촉되는데, 요 공익위원들이 결국에는 누구 편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그해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지가 이제 결정되거든요. 사실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박근혜 입김이 많이 들어간 거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문재인 임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김기춘 포인트만큼 오른 거고. 양파! 저 새끼 저 뭐하노 저거.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 기조에 힘입어서 많이 오른 거죠.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 등등에서 개편안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바래요. 아무튼 전체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부 마음대로예요. 바꿔 얘기하면 정부 마음대로입니다. 공익위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입니다. 경제면 폭발 직전의 서울 집값 추가 대책으로 잡힐까? 안 잡힐 거고. 카카오뱅크 5일 만에 100만 계좌 점점 깊어지는 핀테크 디바이드. 핀테크 디바이드는 금융 취약계층 소외 현상입니다. 근데 뭐 카카오뱅크를 사람들이 쓴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공인인증서가 이제 필요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쓴다 그러는데, 17면에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10개월 음란물 공부한 AI 포털 외정보 핀셋 차단. 요거 네이버에서 한다 그러는데, 뭐 다른 데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음란물을 걸러내는 뭐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사실 뭐 음란물은 그렇다 치고 네이버 안 그래도 이제 네이버 내부 정보밖에 안 보여주는 네이버 검색 엔진이 사실상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정보들 훨씬 더 쉽게 걸러내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 수 없죠. 알 수 없죠. 자, 18면 카카오뱅크 독보적 금리 대 시중은행 폭넓은 멤버십.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카오뱅크를 사람들이 쓰는 이유는 사실은 금리가 높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공인인증서 같은 걸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런 절차 없이 이제 편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쓰지 않겠나 싶어요. 월 100만, 아무리 금리가 높아져봤자 그 월 100만원 만약에 넣는다고 쳐도 그게 이자가 얼마나 붙겠습니까? 택도 없지. 자, 오피니언. 오피니언. 문재인 증세 정치 피하지 말라. 칼럼입니다. 이충재가 쓴 글입니다. 수석 논설위원인데, 이명박 감세 박근혜 꼼수로 증세 회피, 중산층 부담 증대 없이 복지 확충 어려워, 증세 저주 두려워 말고 논쟁 본격화해야. 요 글은 뭐 요 글인데, 그 성 대표님이 지난 위클리 재테크에서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양파 저 새끼 좀 화장실 쓰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깽판을 치지? 그 성 대표님 이런 말을 쳤습니다. 그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그런 것들은 아마 빈부격차 해소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거다. 아마도 그 최저임금 등등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를 텐데 이제 그 예를 들면 부동산 물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물가 때문에 결국에는 아마 다른 보조 정책 없이는 그냥 자영업자들이 대거 망하는 결과만 아마 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내 생각에도 요 이충재 글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는 쪽이 특히 이제 고소득자 아니면 중산층 이상의 어떤 세금을 올리는 쪽이 장기적으로 이제 좋은 계획이다라는 게 골자였어요. 아마 이충재의 이야기도 아마 그런 얘기 같은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청론일 겁니다.
27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라는 칼럼이 있고, 사설입니다. 시험 때 오른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역량, 차익 투자 등 투기적 부동산 수요부터 틀어막으라. 머리 자르기 의혹 벗은 국민의당, 면제 보일 수는 없다. 양컵에 기침하니? 머리 자르기 의혹 벗었다. 이거는 그거죠. 그 제보 조작, 그 제보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뭐예요, 문준용 관련한 제보 관련해서 그 안철수 등등이 이제 혐의를 벗었다, 박지원 등등이 이제 연루됐다는 혐의를 벗었다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가 참 재밌고 즐거운 소식은 없는 것 같다.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른 거 할까? 뭐 방송 할까요? 일단 영상을 끊고요.